여러분, 김정은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청래는 본인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무현은 민주당 깃발이고 상징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 노무현도 기적적으로 광주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노풍이 불고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후보 단일화 협의 약칭 후단협 의원들로부터 대통령 후보직을 내놓으라고 압박에 시달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자당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어댔던 정치인들이 지금은 다 어디가 있느냐, 도대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느냐, 비명계를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나는 그때도 최고위원이었다, 정청래는 얘기예요. 문 대표에게 사퇴하라며 흔든 의원들은 끝내 탈당하고 아예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했다. 그때 문재인을 반대하고 떠났던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던가?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이 당연히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을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노무현 지켜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지켜주세요 했고 지금은 이재명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개다드리겠죠. 노무현, 문재인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켜주세요라고 한다는 사실을 왜 너희들은 모르겠니? 비명계, 신문계, 너희들이 개맛을 아냐?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이 되었다. 자기만의 생각을 언론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꾼 이재명 바로 밑 2인자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설훈, 김영주, 임종석, 고민정까지 모두 싫어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이 완전히 아주 쪽박 찬다. 자, 정청래 계속 말을 잇죠.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을 지켰고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자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꿈을 향해서 이재명의 깃발을 지키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는데? 이유가 뭐야? 곧 대통령이 되실 분이야, 이재명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북한 냄새가 나요. 무섭습니다.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죠. 자, 더 들어보십시오. 또 정청래 뭐라고 얘기하냐? 당 내부에서 선거 때면은 노무현 깃발, 문재인 깃발을 내세우면서 친노 친문을 자처했다면서 친노와 친문이 되고 왜 친명은 안 되느냐?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정청래의 입. 4년 전에 친문이 아닌 국회의원 후보가 어디 있었니? 다 문재인 이름 걸고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지 않았니? 자,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대한 몰이해고 역행이라고 목소리를 그냥 소리 질러 이러면서 오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살다 이런 독불장군 처음 봤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재명과 똑같습니까? 자,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자화자찬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호응하는 그런 공천을 우리는 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대표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었다. 현재도 그렇다. 시대 정신인 노무현을 반대하고 문재인을 공격하다가 나가떨어진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정치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정청래, 우리 민주당에는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 문재인 시대, 그리고 이재명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읽고 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한 분 계시다. 그 분이 바로 이재명 이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왜 모르냐?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가 뒤에 듬직하게 버티고 있지 않느냐? 김대중 계승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탄생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니? 자, 뒤에 이해찬 대표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지 않니? 가고 싶으면 나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까지 될 거다. 이재명이가. 이런 정말 과대망상의 병에 걸려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정청래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서 나 정청래는 이해찬 대표님을 존경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 아첨, 아부, 정말 달인이네요. 정청래.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김재문은. 세상에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깃발로 총단결해가지고 시대적 소명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우리가 분명히 승리한다. 너희들 후회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막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완장쳤다고. 이 완장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의 과대망상. 정청래가 꾸고 있는 꿈. 이거는 분명히 개꿈일 겁니다. 오늘 또 엄청나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서른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공천 공정성 논란에 따른 탈당 행렬이 계속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른 의원이 오늘 탈당 선언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 탈당이 너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엄청나게 변화가 올 겁니다. 서른 의원이 40년 동안 몸담아온 민주당을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이재명을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그런 이유로 하위 10%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궈오고 싸워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다. 이재명이 한테. 그리고 지난 4년간 국민과 부천 시민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비판했다는 그런 이유로 물거품이 되어서 날아가 버렸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역구를 누비면서 밤낮을 바꿔가며 고군분투했던 4년이라는 그 시간이 단순히 이재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무 의정 활동도 하지 않은 하위 10% 의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조롱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면서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아부하고 아첨을 해야 이재명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버렸다. 국민을 향한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이재명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그런 변화된 민주당에서 나 설후는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민주당에는 김대중의 가치, 노무현의 정신 모두 사라졌다. 비록 내가 민주당을 나가지만 밖에서 민주당이 진정한 혁신을 위해 가지고 더욱 힘껏 싸우겠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비유도 하지요. 연산군보다 더 악한 인간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서른 의원이 향후에 거치에 관련해가지고 이낙연 대표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지역의원, 기초의원 등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 찾았다. 무소속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로 가라는 사람들도 있다. 지지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차후에 내가 별도로 이 문제는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민주당에서는요, 서른 의원 탈당 전까지 공천 전국에서 이상민 의원, 이원욱, 조홍천, 김종민,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이렇게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른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계속 빠져나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당은 결국 빈집되겠죠.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은 아마 이재명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몰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은 4월 10일 날 정치 생명이 끝나는 날로 아주 지정합시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상민 의원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 이재명 당은 모두 공범자들이다. 내가 국민의힘으로 당 바꾸기를 정말 잘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건 사실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에서 뛰쳐나오기가 싫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기득권을 최대한 누리고 자기는 어떻게든 연명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쪽과 적절히 타협을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으니 그동안 풀립처럼 누워버렸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머무르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 우리 이상민 의원이 한 방 내치르는 것이죠. 민주당이 종전의 민주당이 절대 아니다.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차곡차곡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 반대파에 대해서 한마디 해요. 아주 무참히 내쫓고 아주 비열하게 공천 과정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민 의원은 예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다는 말이죠. 이상민 의원이 내가 볼 때는 아주 탁월합니다. 자,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재명이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친명뿐만 아니라 수수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또 자기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사실상 이런 공범자들 때문에 민주당이 저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지금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재명을 옹호하는 현역 의원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명계나 친문계가 이제 똘똘 뭉치게 되면 지지자들이 반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의 또 지지자들도 사실은 진보 아니겠습니까? 세 개로 갈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민주당 의총에서 친문계 핵심 홍영표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이재명이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 또는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뭐 대다수가 나서진 않았어요. 자,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이 따뜻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끓고 나니까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윤영찬 같은 경우가 성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 주겠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결론적으로 지금 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저 이수진하고 붙으면 당연히 이수진 밀겠죠? 이재명이가.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 물이 따뜻하자고 좋아서 있다가 나중엔 죽게 되는 개구리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되네요. 조금. 예? 지금 아주 완전히 개판이죠, 민주당이. 그리고 또 민주당이 홍영표, 안민석, 기동민, 권인숙, 이장섭, 변재일 뭐 이런 사람들 아마 모두 컷오프의 대상이다. 임혁백 위원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어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 경선을 실시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다.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의 권한이다. 안규백한테 그냥 떠넘겨요. 자, 안규백 위원장은 언론사에서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변재일 또는 뭐 기동민, 홍영표 사실상 컷오프, 배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컷오프 시키면 아마 민주당 지금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이 사람은 시덕거리고 웃고 다니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이재명 이 사람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국민, 국가 안중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걸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데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민주당 패거리들은 서로가 모르고 오합지졸처럼 서로가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결론적으로 4월 10일 날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사라질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 국민 눈높이에 딱 맞게끔 공천도 주고요, 또 분위기를 맞춰 가십시오. 4월 10일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